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차성 골수 섬유증이라는 아주 독특한 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병은 일반인들 뿐이 아니라 의사들도 잘 모르는 병입니다. 혈액질환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병 중에 하나고, 또 최근에 이 질환에 대한 아주 우수한 치료제가 개발된 이후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질환인데, 그래서 이 병은 어떤 병이고 어떻게 진단되는지 첫 시간에는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1차성 골수 섬유화증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골수의 안에 어떠한 세포들이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골수라는 것은 피, 즉 혈액을 만드는 엄마 세포인 이 조혈모세포가 주로 들어가 있죠. 이 조혈모세포 안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세포들이 나누어져서 백혈구도 만들어내고 혈소판도 만들어내고 적혈구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골수 안에는 조혈모세포뿐 아니라 이 조혈모세포에서 갈라져 나온 백혈구의 엄마세포, 그리고 혈소판의 엄마세포, 적혈구의 엄마세포, 그리고 림프구 계통의 엄마세포도 같이 안에서 조화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포들이 이 공간 안을 떠돌아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 골수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 뼈대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 뼈대에 해당하는 세포를 우리가 섬유소 원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섬유소원 세포에서부터 섬유소가 만들어지고, 이 섬유소가 골수의 뼈대를 형성하면서 이 뼈대로부터 이 혈액세포들이 이 모양과 형태와 위치를 잘 유지를 하면서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 섬유소원 세포라는 것 자체가 이 어떤 퍼센트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앞서 우리가 골수 증식성 질환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이 골수 안에 있는 세포들의 유전자의 변형이 생겨서 세포가 어느 이상 늘어나면은 이제 그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만 만들어주는 것 자체에 고장이 나서 계속해서 만드는 질환이 골수 증식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섬유소원 세포도 역시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 이상 만들면 안 되는데, 이 섬유소원 세포의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섬유소원 세포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섬유소원 세포라는 거는 단순히 골수 안에 있는 세포들의 형태를 유지해주고, 이게 떠내려가지 않게 붙잡아주고 골수의 이런 어떤 구조를 유지해주는 세포에 불과한데, 이 세포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골수 안에 있는 공간도 줄어들고, 골수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양소도 줄어들고, 산소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이런 필수적인 것들이 모두 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만들어야 되는 조혈모세포와 이 조혈모세포에서 유래되는 각종 세포들의 모세포들, 엄마세포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질환의 초기에서는 오히려 혈소판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혈소판이 늘어나게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초기에 이런 섬유소원 세포들이 늘어나면서 혈소판을 자극시켜서 혈소판이 더 늘어나게 하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 있고, 또 혈소판이 쫓겨 나오면서 이 바깥 혈액에는 혈소판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골수 안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간도 부족하고 영양소도 부족해지니까 이제 다른 부위를 찾아서 혈액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못 만드니까 대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위를 찾게 되는데, 그 부위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비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리신 분들은
이제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결국 이게 다 연결된 건데요. 대개는 혈소판이 많이 늘어난 상태로 오시지만 혈소판은 늘어나 있는데 적혈구는 잘 못 만들지 못하게 되면서 적혈구가 떨어지고 즉 빈혈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빈혈은 여러분들이 어지러워 그 빈혈이 아니고요. 적혈구가 모자라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빈혈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헤모글로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성분인 적혈구를 잘 못 만들게 되다 보니까 이 적혈구를 만들 수 있는 제3의 장소, 대체 장소를 찾게 되는데 그 부위가 바로 이 비장이 되게 되고 이 비장이 그래서 점점 적혈구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비장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면 보통 환자분들이 경험하는 거는 이제 빈혈에 의한 증상들을 많이 경험을 하시는데 우리가 적혈구가 모자라게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또 숨이 차고 기운이 없고 피곤함을 잘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대개 이러한 증상들 발열, 식은땀, 체중 감소, 피로감 그리고 호흡곤란 이런 것들을 호소하게 되고요. 또 이 적혈구는 못 만들지만 이 섬유소원 세포는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이 섬유소원 세포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 때문에 체중이 줄어들게 되고 또 이 섬유소원 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열을 내게 하고 식은땀이 나게 하고 또 이 자체가 피로를 만들게 하는 증상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처음에 이제 진단이 될 때 피검사를 해보면은 이렇게 혈소판은 올라가 있고 적혈구는 떨어져 있는데 배를 만져보면은 주로 왼쪽 갈비뼈 뒤쪽에 원래는 자기 주먹만한 크기로 되어 있어야 되고 만졌지만 안 되는 비장이라는 장기가 이렇게 갈비뼈 아래쪽으로 크게 만져지는 현상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갈비뼈 밑으로 내려온 비장은 이제 증상을 만드는데 배가 더부룩하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 부분을 누르면은 아프기도 하고 또 이 부위 자체가 뒤에 있는 위장을 누르기 때문에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른 증상들도 생깁니다. 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비장이 커지다 보면은 이 커진 비장 안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서 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단시간 안에 커지다 보니까 비장 안으로 혈액이 공급이 잘 못 되면서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 산소가 안 들어가서 생기는 괴사라는 게 잘 생기죠. 또는 피가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경색이라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장의 일부분이 이렇게 피가 안 통해서 죽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배가 아픈 복통이 나타나게 되죠. 통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열이 나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체중이 줄거나 피곤한 그리고 호흡곤란 이런 정도의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신 증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독특한 질환이죠. 실제로 발생 빈도는 많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을 과거에는 사실 딱히 치료할 방법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러한 병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이제 이 병을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상황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병이 일어나느냐? 앞서 골수 증식 질환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을 때 결국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 세포 수준에서 이런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서 이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조혈모 세포에서 분열돼서 나오는 각각의 세포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더 이상 만들지 못하고 만드는 걸 중단시키고 멈춰야 되는데 이걸 멈추지 못하는 상태에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 이상으로 대표적으로 요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JAKE 흔히 젝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는 V617이라는 유전자 이상과 엑손 10이라는 부분에 생기는 유전자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MPL이라는 유전자 이상도 있고
흔히 저희가 카랄이라고 부르는 이런 유전자 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중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이 조혈모 세포가 그 자식 세포들을 만드는 단계에서 더 이상 그만 만들어라 하는 거를 중단을 못 시키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포를 만들게 되고, 그 만들어지는 세포 중에서 섬유소원 세포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져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이 1차성 골수 섬유화증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이 1차성 골수 섬유화증에 전부 유전자 이상이 나타나느냐? 88%에서는 유전자 이상이 나타나지만 나머지 12%에서는 이 유전자 이상이 안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뒤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단을 할 때 일단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유전자 이상이 나오면은 바로 골수 검사를 해도 되겠지만, 만약에 유전자 이상이 나오지 않았어도 환자분한테서 이러한 병을 의심을 할 때는 골수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차성 골수 섬유화증이라는 병은 아주 독특한 병입니다. 골수 안에는 이와 같이 조혈모 세포가 있고, 이 조혈모 세포에서 갈라져 나오는 자식 세포들이 있는데, 이 조혈모 세포와 자식 세포들이 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끈과 같은 구조를 유지해주는 그런 세포들이 섬유소원 세포고, 이 섬유소원 세포에서 만드는 섬유소고들이 이러한 세포들을 이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섬유소원 세포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이 섬유소원 세포로 인해서 정상적인 조혈모 세포는 공간이나 영양소나 산소를 빼앗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죠. 특이하게 초반에는 주로 혈소판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적혈구는 잘 못 만들게 되면서 빈혈이 생기는, 즉 적혈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러한 적혈구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서 제3의 장소인 비장에서 적혈구를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장이 굉장히 커지고, 이 비장은 왼쪽 갈비뼈 뒤쪽에 있는 장기인데 이게 커지면서 이제 복부팽만이라든지 또는 식사한 이후에 더부룩해진다든지 또는 이 부분에 혈액이 잘 들어가지 않게 되면서 이렇게 일부 비장이 죽어버리는 괴사나 경색이 발생해서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이 세포들 중에서 섬유소원 세포만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세포가 늘어나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때문에 체중이 줄고 피곤함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이 섬유소원 세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 때문에 열도 나고 식은땀도 나고 이런 전신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병을 의심을 할 때는 이제 유전자 이상을 검사하게 되는데, 결국 이런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이런 병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유전자 이상은 이와 같이 4가지 유전자를 현재는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유전자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는 분들은 88%, 12% 정도는 유전자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만약 이 의심이 가게 되면 유전자 검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올 경우라고 하더라도 골수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